자, 여러분, 1849년 캘리포니아 골드러시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겠다고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진짜 돈방석에 앉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금을 캔 광부들?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광부들한테 곡괭이랑 삽, 그리고 질긴 청바지를 팔았던 사람들이었죠. 자, 시대가 흘러서 21세기, 인류는 지금 새로운 골드러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무대는 바로 우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로운 우주 골드러시에서 진짜 곡괭이와 삽을 파는 아주 영리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과연 우주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일까? 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탐험가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서 묵묵히 그들의 여정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도구 제작자일까요? 어쩌면 진짜 승자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의 두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한쪽에는 개척자, 바로 스페이스X가 있습니다. 우주로 가는 길, 말하자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도구 제작자, 레드와이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장비를 판매하는 회사예요. 이 둘의 관계가 바로 새로운 우주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지금부터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새로운 우주 골드러시. 예전에는 우주 개발이 국가 간의 자존심 대결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거대한 상업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우주 경제 규모가 약 8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이 어마어마한 시장의 무려 78%가 민간 기업들의 상업 활동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주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주도권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완전히 넘어왔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이 비유가 두 회사의 관계를 정말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스페이스X가 우주로 가는 거대한 고속도로를 짓고 통행료를 획기적으로 낮춰줘요. 그러면 레드와이어는 그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모든 자동차의 엔진이나 타이어 같은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길목마다 꼭 필요한 주유소나 휴게소를 짓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고속도로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레드와이어의 사업 기회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럼 먼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스페이스X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요. 그들의 진짜 게임 체인저, 스타쉽. 이 도대체 어떻게 모든 판을 바꾸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요. 이게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그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불과 2년 뒤인 2026년에 우주 궤도에서 연료를 옮기는 그 어려운 핵심 기술을 시연하고요. 바로 다음 해에는 달에 무인 착륙선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8년 아폴로 이후 반세기 만에 인류를 다시 달 표면에 내려놓게 되는 거죠. 이 모든 혁명의 중심에 바로 스타쉽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핵심, 바로 이 숫자, 100톤 이상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대형 버스 10대를 한 번에 달 표면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엄청난 운송 능력이에요. 과거 아폴로 미션과는 정말 차원이 다르죠. 바로 이 압도적인 수송 능력 덕분에 우리가 SF 영화에서나 보던 달에 기지를 짓고 도시를 건설하는 상상이 이제 진짜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스타쉽의 작동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스타쉽 한 대가 달까지 가려면요. 마치 장거리 트럭처럼 지구 궤도에서 여러 번 주유를 받아야 해요. 이 주유를 위해서 연료만 가득 실은 탱커 스타쉽이 여러 번 먼저 발사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 탐사 미션 한 번을 위해 수많은 발사가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발사가 늘어나면 당연히 수많은 부품 수요가 생겨나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스페이스X의 성공이 레드와이어의 매출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초점을 레드와이어로 옮겨보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열심히 길을 닦는 동안 레드와이어는 우주산업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필수적인 도구들을 공급하면서 사업을 키워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레드와이어 전략의 핵심, 곡괭이와 삽 전략입니다. 아까 골드러시 이야기했었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금을 실제로 찾은 사람은 소수였지만 곡괭이랑 삽, 청바지를 판 사람들은 그곳에 온 모두가 고객이었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었거든요. 레드와이어는 특정 로켓이나 위성이 성공하냐 마냐에 거는 게 아니라 우주로 나가는 모든 활동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전체의 성장에 올라타는 아주 영리한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레드와이어의 대표적인 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ROSA,
롤아웃 태양광 어레이입니다. 우주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결국 전기 에너지에 의존하잖아요. 이 ROSA는 기존의 크고 무거운 패널과 달리 마치 요가 매트처럼 돌돌 말아서 발사했다가 우주에서 스르륵 부드럽게 펼쳐집니다. 부피와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발사 비용을 낮추면서도 전력은 더 많이 생산하죠. 이미 국제우주정거장의 핵심 전력원으로 활약하면서 그 성능을 완벽하게 입증했습니다. 이 표를 보면 레드와이어의 전략적인 깊이를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은 단순히 태양광 패널만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달 탐사선에 들어가는 카메라부터 우주에서 부품을 찍어내는 3D 프린터, 우주정거장 도킹 시스템, 심지어는 국방용 드론 기술까지 각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회사들을 인수합병하면서 우주 인프라에 관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원스톱샵을 구축한 거죠. 이건 사업을 다각화하고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굉장히 영리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곡괭이와 삽 전략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 걸까요? 그냥 좋은 아이디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미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숫자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 성장세부터 보시죠. 최근 분기 매출이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했을 때 무려 50% 이상이나 뛰어오른 겁니다. 지금 우주산업의 수요가 얼마나 뜨거운지 이 숫자 하나로 그냥 딱 설명이 되는 거죠. 다음은 안정성입니다. 이 숫자는 수주 잔고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이미 계약은 다 끝났지만 아직 매출로 잡히지 않은 금액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무려 3억 5,500만 달러에 달해요. 더 쉽게 말하면 앞으로 아무런 추가 계약이 없어도 1년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일감을 이미 든든하게 확보해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북투빌 비율은 미래 성장 속도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1.2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100만큼의 일을 처리하는 동안 120만큼의 새로운 주문이 밀려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회사가 제품을 만들어내는 속도보다 시장의 주문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죠. 이야말로 고성장 기업에서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미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기술과 인프라는요, 단순히 달에 한번 갔다 오는 걸 넘어서 거대한 미래 경제의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바로 핵심입니다. 스페이스X의 성공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레드와이어에게 수익 기회를 만들어주는지 그 명확한 인과관계를 보여주죠. 자, 1단계. 스페이스X가 저렴하고 무거운 화물을 아주 자주 쏘아 올립니다. 그러면 2단계. 덕분에 이전에는 상상만 하던 달 기지나 민간 우주정거장 건설이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 거대한 구조물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레드와이어의 전력 시스템, 센서, 부품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완벽한 선순환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 모든 이야기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촉매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 즉 IPO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평가하는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무려 2천조 원에 육박합니다. 만약 이 거대 기업이 증시에 상장된다면 이건 그냥 하나의 화사가 상장되는 걸 넘어서 우주산업 전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정말 거대한 사건이 될 겁니다. 이 비교가 그 잠재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시장의 모든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스페이스X는요, 현재 추정 매출의 60배가 넘는 가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페이스X의 성공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공급하면서 이렇게 탄탄한 매출을 내고 있는 레드와이어는 고작 매출의 3배에서 5배 수준에서 평가받고 있죠. 만약 스페이스X 상장을 계기로 시장이 우주 인프라 기업들의 가치를 다시 보기 시작한다면, 즉 리레이팅에 나선다면 과연 이 엄청난 격차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새로운 우주 골드러시에서 모두가 금을 찾아 나설 때 묵묵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곡괭이와 삽을 제공하는 기업들. 어쩌면 우주 경제의 가장 단단한 토대를 만드는 이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현명한 투자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